안녕하세요. 어레나가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 맞는 주제, 약물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외로 응급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병이고요. 이거는 사실 자살 목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실수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의도적으로 보통은 이제 술을 먹다가 홧김에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죠.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물 중독에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약물 중독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TV에서 많이 나온 위세척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 치료에 있어서 위세척은 생각외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세척을 하는 목적을 2010년에 유럽에 있는 어떤 의학자는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징벌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이 치료는 사실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환자한테 여러 가지 합병증과 위험도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일단 약물 중독에서 위시촉이 적용표기 되려면은 그 적용표기에 포함되는 약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약물들이 전체 약물의 30%가 안 돼요. 수면제나 이런 계열들은 사실은 위세척보다는 위세척을 안 하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위세척을 할 때 그 위세척이 들어가는 간은 간단하게 그냥 위를 씻어내는 내시경 같은 개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거는 굵은 칼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안에 내 내용물을 씻어내게 되는 것인데 먹고 온 시간이 벌써 1시간만 지나게 되더라도 위세척으로 제거될 수 있는 약물의 그 비율은 30%가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적은 약만 제거가 가능하고 그것도 거의 제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정설입니다. 위세척을 해야 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농약 계열 중에서 일부분들, 그리고 뭐 약 중에서 정신과 약 중에서 일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위세척을 좀 해야 되는 경우에 특하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드시고 두세 시간이 지나서 와버리면은 위세척 타이밍이 확 지나버려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위세척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 또 하나 위세척 자체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콧소리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또한 위세척을 하면서 내용물들이 역류되면서 기도를 틀어막는다거나 오히려 이제 식도에 있는 내용물들이 넘쳐 흘러서 기도로 들어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의식이 처지는 사람은 거의 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려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인공호흡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에다가 기도에다가 관을 꽂아서 인공호흡을 해가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것 자체도 그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라든가 단점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의 방법에서야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머지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것도 대부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다. 아니면 좀 안정적이라면 일반 병실에서 입원했다가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 짧으면은 일주일, 며칠, 아니면 길게면은 몇 달까지. 왜냐하면 정신과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분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런 문제를 접하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먹었던 약을 체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른다 하면 처방전이라던가 약통, 그 다음에 먹은 내용물들을 갖고 와야 의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약을 확인해서 이 약을 어떻게 처치를 할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세척의 금기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약물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명확하게 어떤 약들을 먹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그 적은 적응증에 위세척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오시자마자 뭘 먹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위부터 씻어내라고 막 난리를 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의사로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꼴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의 하나의 팁,
혹시라도 주변에서 안 좋은 생각으로 또는 실수로 약물 중독을 일으킨 분들이 옆에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주변에 있는 약봉투라든가 처방전, 약통 등을 모두 가지고 그 병원을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종류의 약을 먹었는지 보통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놓는 경우도 많고 이게 자살 목적인 경우에는 보란 듯이 옆에다 뿌려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처음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세척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는 전혀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그 치료에 맡기시는 거 그리고 꼭 보호자 같이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중독 치료에 중요한 것은 입원 치료 그래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옆에 꼭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월양나였습니다.